거버넌스라는 말, 회의실에서도 들리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이 질문 하나로 요약돼요. 아주 작은 모임이든 거대한 국가든 결국 누가 결정할 건데,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데,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배를 조종한다는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거버넌스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바로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이게 핵심인데 거버넌스는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선장이 파도를 보면서 키를 잡고 배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정부, 즉 거버넌스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예전에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현대의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푸는 거미줄 같은 협력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좋은 거버넌스가 되려면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먼저 조형으로 우리 어디로 갈지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조정해서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버넌스라는 게 우리 일상, 특히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한번 현실로 들어가 보죠. 기업 거버넌스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론 스캔들이죠.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거대 기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원인은 거버넌스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폭주를 그냥 구경만 했고 감사는 사실상 한통속이었죠. 회계장부는 그냥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했는데 속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엔론의 폐허 위에서 시장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는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친 거죠. 자, 기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 세금과 안전이 걸려있는 공공 영역의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공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부가 혼자서 모든 걸 지시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시민, 전문가, 기업들을 연결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공공 거버넌스는 시민들을 관객석에서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참여예산제 같은 거죠. 시민들이 그냥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병원에서는 거버넌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임상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솔직하게 보고하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시스템 전체에서 찾고 개선하는 거죠. 이게 진짜 환자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자, 이제 기업과 사회를 넘어서 아마 지금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계죠. 바로 디지털 기술과 AI 거버넌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참 재밌는데요. IT 거버넌스가 데이터를 담는 파이프나 컨테이너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거라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그 파이프를 흐르는 물, 즉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AI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AI가 왜 내 대출 신청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조차 모를 때, 그러니까 블랙박스 안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믿고 통제해야 할까요? 바로 이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AI 거버넌스에는 아주 강력한 윤리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AI의 결정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지도 미리 정해둬야 하죠. 이건 더 이상 이론 속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EU는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AI는 아예 금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AI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우리가 챗봇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식으로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사회, 기술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거버넌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미래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더 이상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AI가 환자를 진단하는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 거버넌스와 AI의 공정성을 위한 AI 거버넌스가 동시에 함께 작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술은 어떻게 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 판단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신은 그 시스템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더 현명해지고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